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맡은 이한근입니다. 주제는 환단고기 국통맥. 우리가 알고 있는 국통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환기 9210년, 신시 개천 5910년, 단기 4346년, 서기 2013년. 한문 잘 읽죠? 강사 이한근, 후원 대한사랑에서 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단국에서는 우리나라 역사가 최초의 시험 국가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12분국으로 다스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12분국 중에 여기 보면 수밀일국과 우르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밀일국과 우르국이 천산산맥을 넘어서 이집 중동 지역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 문명의 발생지로 수메르 문명 지역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지역에다가 자기 식민지를 개설을 해요. 그 식민지 국가가 우르국과 바빌론 도시국가입니다. 이 바빌론이 수메르예요. 수메르 국가. 그러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도시국가거든요. 이 도시국가가 그리스로 가서 다 도시국가로 이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고대 유럽 문화는 도시국가로 발전을 했어요. 그랬던 증거가 있어요. 이 수메르인들, 그러니까 최초의 한국의 12분국 중에 우르국과 수메르국이 건너가서 건설한 게 이 수메르 문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의 뿌리는 한국이 된 거죠.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웠던 수메르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허 문명 이 4대 문명이 있는데 이 4대 문명보다 최소한 1000년이나 2000년이 앞선 문명이 여기 홍산 문화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깜짝 놀라게 된 건데 어떻게 문명의 발생지, 이 4대 문명의 발생지보다 더 오래된 문명이 있을 수 있냐. 그래서 지금 이 학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그렇다면 왜 우리 국사 시간에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느냐 하면 이게 일제시대 때 우리 역사교육을 많이 당했잖아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국통맥이 말살을 당하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서교 한구 변조 사건입니다. 이 큰 대자를 집어넣으면 이게 한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임자가 들어가 있었어요. 이걸 나라국자의 약자라고 얘기를 해요. 나라국자. 이 임자에다가 큰 대자 덧칠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한이로 글자 하나를 바꾸면서 개인의 역사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역사가 한 사람의 신화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거를 일본 애들이 한 거예요. 보면 삼국지사 전덕본에는 분명히 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도대제 영인본 요거는 이제 경도대제 일본 애들이 경도대제는 만든 거거든요. 일본 애들이 이거를 바꿔버렸어요. 자, 그걸 누가 했냐? 이 이만희 시류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얘가 그때 바꾼 거예요. 1920년 일본 경동대제 나이토 교우지로 교수와 이만희 시류 조교가 공모하여 삼국유사 전덕본을 극비리에 날조하고 영인하였다. 그들은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광개오류에 경도대제 영인본이라는 이름으로 대량 배포하였다. 자기네들이 날조라고 그 경도대제를 막 만들어서 막 이게 참다 그걸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보면 서교 한과 이게 나라국자잖아요, 그죠? 그 약자로 쓸 때 요거 임금 민자를 쓰거든요. 요거를 이 국자를 서교 한인지라고 바꿔버린 거예요. 아유, 동경대학에 1904년에는 서교 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1921년 역사 왜곡을 이게 21년이 왜 중요하냐면 얘네들이 역사 왜곡을 처음부터 한 게 아니고 우리 1919년 3.1 만세운동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역사 왜곡을 애들이 시작한 거 안 되겠다. 한국 민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정신을 말살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얘네들이 나온 거예요. 1919년 그 3.1 만세운동 이후로 깜짝 놀라가지고 바꾼 거예요. 그죠? 그래서 21년 그때는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고 이 사람은 러시아 학자거든요.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동북아 고대사에서 단군조선을 제외하면 아시아 역사는 이해할 수 없다. 그만큼 단군조선은 아시아 고대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런데 한국은 어째서 그처럼 중요한 고대사를 부인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일본이나 중국은 없는 역사도 만들어내는데 한국인은 어째서 있는 역사도 없다고 부르는지 도대체 할 수가 없다. 러시아 고대사 세미나 중에서 자기네들도 이제 세미나 이런 거 할 거잖아요. 학자들 모여가지고 이 사역자 푸틴이라는 학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는 알고 있는데 우리만 오히려 이걸 부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죠, 실질적으로.
자, 그럼 우리가 참된 역사를 한번 알아볼게요. 이 고조선의 영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판단록에서 얘기하는 고조선의 영토예요. 요거를 보면 좀 반갑다 하는데 이게 뭐냐면 역사 시간에는 동이족의 영토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이족의 분포도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국사 시간에는 동이족의 분포도라고 배웠는데 실제로 그게 분포도가 아니라 실제로 다스렸던 땅 영토였다는 거죠. 여기서 막 고인돌하고 비판 청동검하고 나오잖아요. 유물들이. 그건 고고조선의 전용 유물이거든요. 그리고 고조선은 진안, 번안, 마한의 이 3안으로 다스렸던 나라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구려는 이제 제후국가입니다. 실제로 단고조선은 70여 개 정도의 제후국가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천자의 나라죠. 단군이 다른 말로 천자예요. 단군이 천자라는 거죠. 그리고 뭐 여기는 부단군이 있었던 거고요. 자, 고조선은 3왕조 시대가 있었는데요. 고조선의 실질적으로는 제1왕조는 송화관 안서달 시절. 여기서 송화관 안서달, 두 번째 백악산 안서달, 세 번째 장단 안서달 해서 수도를 3번을 옮겨요. 세 번을 옮기게 됩니다. 이렇게 고조선은. 그러면서 첫 번째 옮겼을 때는 정치적인 변화가 있어서 옮겼거든요. 처음에는 삼한시대, 아까 마한지라는 변화를 얘기를 했잖아요. 삼한시대. 대단군이 부단군을 다스렸던 시대고요. 두 번째는 삼조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는 어떻게 됐냐면 정치적 독립을 해요. 대신에 군권을 아직 대단군이 가지고 있고 정치적으로만 그러니까 자치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번안하고 마한의 자치국가가 되는 게 두 번째 나라고요. 세 번째는 아예 대부야라고 이름을 바꿔요. 그러면서 번안하고 마한이 군사권도 가져가고 아예 독립국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고조선은 실제로 3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국사시간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이게 동이족의 분포지역. 이렇게 우리는 이게 동이족의 분포지역이었다. 그리고 이거는 선사시대다라고 이제 배웠었거든요. 아직까지는 국가가 형립이 안 됐다라고 배웠는데 실질적으로 환단국에서 보면 이렇게 왕조라고 얘기를 해요. 세 번의 왕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환단국에서 얘기는 실제 우리 삼국시대 지도라고 얘기를 해요. 고구려 제국, 대백제 제국, 그리고 신라 제국. 일본은 요만큼만이 실제 일본들의 땅이었고 나머지는 다 우리 삼국의 식민지였어요. 식민지 땅. 이게 실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거 백제가 여기도 땅이 있었나요? 이게 좀 미실적인데 예전에 태양 사진기 본 적 있어요? 용사마가 나와가지고 막 태양 사진기 모르나? 배용진이 와가서 당군 광개토대왕 역할을 하고 막 이제 청룡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 막 싸우는 그런 경기 있었거든요. 근데 그 드라마에 보면 광개토대왕이 그 관미성을 치러 가는데 관미성 밑을 여기로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관미성. 여기는 백제를 치러 가는 거예요. 서백제를 치러 가는데 여기를 치러 가요. 여기 이쪽으로 관미성을. 여기가 서백제의 수도라고 보는 거예요. 태양사진에서는 분명히 여기라고 삼도반도 위쪽에 있는 이 지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를 치러 가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근처고왕 드라마가 대륙의 꿈인가 그 드라마 본 적 있어요? 그것도 기억 안 나요. 대화 드라마를 안 좋아하는 거 요즘에 들어요. 거기서는 최근에 했던 이제 우리 만든 드라마에서는 그 관미성의 위치를 강화도 어디쯤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왜? 중국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드라마, 요즘 한류 드라마 해서 근데 중국의 백제 땅이 중국에도 있었다라고 그러면 중국 애들 안 산대요. 그래가지고 그 위치를 강화도에다가 어디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드라마가 하나는 여기 있었다 얘기를 하고 하나는 여기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강화도에 있었다는. 근데 이 시대로 보면 너무 이게 한성이 여기 있었고 강화도 바로 앞이잖아요. 서울하고 강화도 가깝잖아요. 두 개 수도가 있을 수 있는 지리적 위치가 아닌데요. 진짜 너무 이 정도면 그 정도 강력한 정치전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도 좀 애매한 거죠. 그게. 요게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던 영토예요. 이게 뭐 부여성, 백암성, 안시성 많이 유명하죠. 그죠? 안시성, 뭐 졸본성, 뭐 요동성 위치가 안시성 위치.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러면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고구려 영토를 거의 뭐 3분의 1로 줄여버리는 거죠. 네, 더 넓은 영토를 할 수가 없어요. 중국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역사 왜곡이야. 또 일본 애들이 이걸 다 지워버렸어요. 이게 실제로 고구려 영토 다 영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시베리아 여기가 예니세이가거든요. 러시아 땅이에요. 지금 시베리아죠.
이건 좀 뻥이 좀 심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 얘기는 뭐냐면 직할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후 국가들, 그러니까 고구려에 충성을 맺히는 그런 국가들 있죠. 그런 국가들 영토까지 다 표시를 한 거예요. 나중에는 여기가 이제 타타르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고구려의 그 뭐라 그러지? 복속이 됐던 민족 중에 우리 선비족 말고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무슨 족? 이 시베리아 땅을 선비족의 땅이라는 거, 시베리아 땅의 어원을 선비족의 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베리아가 선비족의 땅. 그러니까 우리 고구려가 다스렸던 부족, 하나의 부족이죠. 선비족이라는 부족. 그 부족의 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베리아 지역 전체가. 그러니까 에스키모인들도 몽고 반점이 있어요. 인디안 애들도 몽고 반점이 있고, 중국만 없고, 일본 애들이 있고, 몽고 반점 있는 애들은 우리랑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몽고 반점 또 얘기를 하면 터키가 우리랑 형제 국가다 얘기를 하는데, 터키는 4분의 1이 몽고 반점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피가 많이 섞이게 했는데, 애를 넷을 낳으면 한 놈만 있는 거고, 나머지 셋은 없고 그런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형제 국가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런 영토가 있습니다. 이게 고구려가 무너진 다음에 발해의 영토라고 합니다. 발해. 우리 발해라고 배웠죠. 근데 실제 이름은 대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해가 아니라 대진. 발해라는 이름은 여기가 발해만이에요. 바다 이름이 발해만이거든요. 중국 애들이 지은 이름이에요. 대진이라는 나라를 지어버리고 발해에 있는 나라다. 해동성국이다. 동쪽에 있는 성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땅을 다스렸다는 것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발해라고 이름을 했어요. 이게 발해의 실제 영토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름, 원래 참 이름은 대진이 맞는 거고요. 자, 이게 발해 오경.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운 발해 오경입니다. 이게. 발해 오경. 여기가 수도였고요. 상경, 동경, 서경, 남경. 이 오경은 뭐냐면 우리나라 옛날부터 오가 제도가 있었어요. 오가. 마가, 오가, 구가, 개가, 저가. 고구려 때도 그랬고 조조선 때도 있었고 오가 제도. 우리나라는 오가 제도 많이. 신라도 구주 오소경이었어요. 그죠? 구주 오소경이라고 했었어요. 그런 영토. 근데 이거는 이제 역사 왜곡을 시킨 친구들이 동부공정하면서 왜곡을 시키니까 이렇게 축소가 되거든요. 실제로는 이만큼이 아니라 요만큼이 아니라 이 위가 다 대진의 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고려의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의 지도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얘기를 하면 뭐냐면 원나라가 지금 누구 하죠? 지금 누구지? 기황호인가? 드라마 하고 있던데 기황호 봐요? 아 드라마는 안 보는구나. 치기가 드라마 사극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 이제 원나라가 원나라가 와가지고 고구려가 이제 원나라 말을 듣잖아요. 원나라 말을 잘 듣게 되는데 근데 원나라가 고구려를 다스리기 위해서 두 개의 그 설치를 하는데 하나는 동령부고 하나는 쌍성 총괄부를 설치를 해요. 근데 웃긴 게 동령부 위치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동령부 위치는 이쪽이고 여기가 쌍성 총괄부를 설치를 한 거예요. 이 쌍성 총괄부를 다스렸던 사람이 나중에 이성계인데 이성계가 다시 고려의 조선을 세우게 되는 그 자기 근거가 되거든요. 근데 쌍성 총괄부가 좀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의 영토는 요만큼인데 동령부하고 쌍성 총괄부가 고려 영토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를 다스리기 위해서 파견한 부서인데 고려 땅 밖에 있어요. 그럼 뭐가 좀 어폐가 안 맞잖아요. 그죠? 고려를 다스리려면 고려 땅에다 설치해야 되잖아요. 미국이 우리나라 지키기 위해서 유엔군을 우리나라 땅에다 설치했지 북한 땅에 설치 안 하죠. 그렇다면 여기가 실제로 고려의 땅이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거죠. 이게 또 역사 왜곡을 당한 거예요. 역사 왜곡의 흔적이죠. 여기 동령부와 쌍성총괄부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걸 집어넣으면 실제로 요 위쪽은 다 고려의 땅이었다. 이게 진짜 역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이 쇠퇴하자 동령부와 쌍성총괄부를 공격하여 국민왕이 수복한 고려 영토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좀 만리장성, 중국에 만리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만리장성은 여기서부터 자유한세태부터 여기 산해강까지 여기까지가 만리장성이거든요. 이게 만리장성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이거를 늘리고 있어요. 여기까지 했다라고. 그런 이유는 요즘에 동북공정을 하면서 이 고구려의 영토가 다 자기네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근거를, 역사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끝까지 놀렸어요. 여기 쪽도 또 늘리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중국 땅 내에 있는 모든 영토는 원래부터 자기네 거였다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역사 왜곡을 하고 있어요. 중국 애들은. 2009년 발표, 그리고 또 확장 구간. 발표를 할 때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죠. 자기들 스스로가 늘리고 있어요, 이거를. 이건 조선의 영토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선 팔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팔도강산. 그래서 이제 옛날 조선시대 때 평안도, 함경도, 뭐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여기는 이제 전라도에 이제 제주도는 속해 있는 거고, 팔도강산이거든요. 팔도강산이라고 배워왔는데, 요 지대로 뭐냐면, 여기 위로 좀 많이 올라가죠, 그죠? 이상하다. 근데 이게 봤더니 바티칸 교황청에서 그린 지도예요. 이게 이제 1800년대에 지은 그린 지도거든요. 1880년대, 70년대 그때쯤에. 그러니까 조선 마지막 뭐 대한민국 그전 그 시절 때 지은 이게 그린 지도예요. 그때 보면 조선의 영토를 위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를 우리가 다스렸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요. 뭐가 이상하다?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배워봤더니 우리 이순신 장군 알죠? 이순신 장군이 해군이 되기 전에 먼저 이제 육군을 있었거든요. 거기 다스리던 지역이 녹둔도라는 데가 있어요. 녹둔도라는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녹둔도. 지금 연해주. 연해주라고 얘기하는 게 편하겠네요. 녹둔도가 연해주로 붙어버렸어요. 러시아 땅이잖아요. 연해주는. 그 지역을 그러니까 녹둔도, 이순신 장군이 다스리던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여기 여진족을 다스렸던 거죠. 여기를 보면 어디로 가야지 편하지? 여기서 보는 게 편하겠네. 여기가 지금 연해주잖아요. 여기가 연해주고 여기는 중국 땅이고 중국 요 지역이 중국, 북한, 러시아 삼국이 다 겹치는 지역이잖아요. 삼국 국경이 만나는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녹둔도 지역이에요. 녹둔도 지역이고 그리고 우리 서희의 동북구성 얘기 들어봤어요? 역사 시간에? 동북구성 아직 그거 별 다 연기가 안 됐나? 예, 동북구성이라고 고려 때 동북구성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생겼던 데가 이 삼경 지역이에요.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지금의 길림성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길림성. 네. 다음 시대. 그럼 여기 자세히 나와 있네요. 지금 여기가 연해주고요. 요 색깔이 있는 데가 연해주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국 땅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요거는 한국 땅이었다는 거죠. 한국 땅. 그리고 우리 간도 얘기 많이 듣잖아요. 이게 간도 지역이에요. 동간도, 북간도, 서간도, 심려지향, 북방고토. 이 간도 땅. 이 간도 땅이 조선시대까지 우리의 영토였는데 일본 애들이 쳐들어와서 일제시대 때 들어와가지고 이 만주에 대한 자기네 철도 부속권을 받기 위해서 중국 애들하고 협상을 하면서 간도 지역을 중국 땅으로 복수를 시켜버렸어요. 철도권을 받기 위해서. 그래놓고 좀 지나다가 여기다가 만주국이라는 것도 세웠죠. 마지막에 만주 계르국. 그러니까 이 지역을 원래는 간도 지역인데 그때부터 우리가 만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만주 계르국을 세우면서 일본 애들이. 이건 백두산에 대한 얘기인데 김정호의 대동 여지대에 보면 백두산의 위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근데 백두산이 우리는 여기를 알고 있는데 김정호의 지대로 보면 백두산이 여기에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산해경석 이제 그러니까 백두산이라는 뜻을 먼저 알아야 돼요. 백두산은 흰머리산이라는 뜻이거든요. 흰머리산. 그러니까 눈이 쌓인 산은 다 백두산이라고 불렀어요. 옛날에는 우리 큰 강을 요하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리고 뭐 압록강도 큰 강이라고 뜻이거든요. 동요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압록강을 서요하 뭐. 근데 요하라는 뜻이 큰 강. 큰 강은 무조건 요하 부르는 거예요. 저기는 그 눈이 쌓이는 산, 그럼 백두산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두산이 요 하나뿐만 여기는 당연히 우리 민족의 성지죠. 우리 민족의 성지인데 여기뿐이 아니라 여기도 백두산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지만 또 얘기가 되는 게 백두산 정리배에서 하고
그 통강이 흐른다고 그러거든요. 통강의 위치를 여기를 아모르강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 두만강이 아니라. 두만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모르강으로 보고 있거든요. 송화강으로 얘기를 하죠. 송화강이 흐르는 데는 또 이쪽이에요. 여기서 흐르는 게 아니라 송화강이 이쪽에서 흐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백두산 전개비가 세워진 위치가 여기라면 당연히 이 지금 간도지방은 우리 땅이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를 근데 일본 애들이 싹 지워버린 거죠. 여기로 딱 바꿔버린 거예요. 일본이 다 바꿔버린 거예요. 일본 애들이. 자, 그러면 아까는 이제 문서로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초의 국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7분의 환인께서 3301년 동안 다스렸다고 얘기를 해요. 7대 3301년. 그러면 한 사람이 보통 450년 정도? 어휴, 오래 살으셨네요. 근데 신선의 나라, 이태백이 아세요? 이태백이 보면 그 친구도 자기 4대손, 5대손을 나중에 본 5대손을 만나서 얘기하는 그 도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선들, 이때는 신선의 나라로 얘기를 해요. 신선들이었기 때문에 400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재미가 없죠. 머리에 좀 이해가 돼요? 아무도 모르겠어요. 이건 황국시대고 그 다음 나라가 배달국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배달국은 18대 황후께서 1565년 동안 다스렸던 나라고요. 우리나라 왜 배달의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배달의 민족이라고 한 이유가 이 배달국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배달국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역사를 어떻게 배웠냐면 환인의 아들 환웅이 땅에 내려와 곰과 호랑이를 쑥과 마늘로써 교화를 시켜서 곰을 사람으로 만들어서 낳은 게 단군이다라고 가르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서교 환인, 서교 황국, 한 나라의 역사를 한 인이라는 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이 역사 3000년, 여기 1500년, 단군조선 여기까지 얘기하기 전에 이 4000년, 5000년의 역사를 그냥 싹 날려버린 거예요. 환인의 아들 환웅, 한 사람의 개인사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일본 애들이 만든 역사예요. 다음에 단군은 보면은 이 47대 임금까지 다 했고 제위기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누구누구 이름까지 다 나와 있고요. 이 단군 조선에 다른 거 빼더라도 단군 조선에 임금의 이름, 제위 연도까지 다 나와 있는 거는 판단법밖에 없어요. 국사 시간에는 고구려의 임금도 계보가 제대로 안 나와 있어요. 고구려의 임금에 대한 계보도 제대로 안 나와 있고 신라도 뭐 거의 7대손부터 지중왕 때부터인가 뭐 얘기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 전에도 이렇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스렸던 신하의 시대가 아니라 47대 단군을 다스렸던 실제의 역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가 중국에서 말하는 요순 시대예요. 그러니까 중국에도 나라가 있었으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나라가 있었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똑같이 그때가 귀신 시대가 뭐 그런 위기의 시대가 아니라 중국에도 나라가 있었고 한국에도 나라가 있었던 그런 이미 국가가 형성된 그런 시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고조선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 번의 변차 과정을 겪었는데요. 처음에는 삼화시대에 한 사람의 당국께서 두 분의 부당군을 두고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바뀐 이유가 뭐냐면 21대 소태 당군 때 쿠데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욕살 고등과 서우여가 서로 권력 투쟁을 해서 싸워요. 싸웠을 때 싸우다가 고등의 손자 색불루가 군사를 일으켜 쿠데타를 제압하고, 그러니까 색불루가 이 서우여를 제압을 한 거죠. 그리고 20대 당군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군으로 즉위를 하게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농공 행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정쇄신 차원에서 도읍제를 일단 옮겨요. 도읍제를 옮기고 그리고 사망 강경 체제를 3조선 체제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군권은 아직 가지고 있지만 정치적 독립을 시키는 거죠. 자치권을 주는 거죠. 자치국가. 지금은 무슨 공화국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진암, 번암, 마한에서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이라는 이름으로 따로따로 독립국가 3개가 되는 거예요. 군사권만 한 사람이 다스리는 거고요. 그런 시대가 열립니다. 또 한 번 바뀐 게 뭐냐면 22세 세포로 당근에서 43세 물리당군 때인데 이때는 물리당군 때 사면강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그때 사냥꾼 우하충이 역모를 일으키는데 이때 사냥꾼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짐승을 잡는 그런 사냥꾼이 아니라 그 지방 호족이에요. 그러니까 지방 호족, 자기 나름대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호족이거든요. 대신에 왜 사냥꾼을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나라의 장수제로서 임명이 안 됐기 때문에 지방 호족이니까 사냥꾼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런 동서고금에 다 똑같이 나와 있어요. 우리 조선시대 때 세조 임금이 단조를 물리치고 임금이 됐잖아요. 세조도 자기 관직이 없었어요. 그냥 단순히 사냥꾼이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지방 호족, 이게 그냥 단순히 사냥꾼이 아니라 지방 호족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우하춘이 역물을 일으켜요. 자기 세력을 믿고 우하춘이 쳐들어와서 물리당군을 피난길에 가시다가 붕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당군을 물리칠 정도니까 엄청난 세력인 거죠. 예. 단순히 그냥 뭐 사냥꾼이 아니라 진짜 지방 호족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도. 붕을 하시고 하시게 되니까 이 반란군 소탕을 위해서 육살 고물이 장단경에서 군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반란군을 제압을 하고 당군도 추대를 받게 돼요. 구물장군은 군력 회복을 위해 그거를 대부여로 바꾼다. 이때부터는 이제 고조선의 시대를 끝나고 대부여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여라는 이름이 이때 처음 등장을 해요. 보면 이제 부여라는 이름이 계속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나중에 이제 문제 낼게요. 부여가 몇 번 나오나? 네. 이때부터 각자의 군사권을 가지게 되면서 삼조선이 독립된 국가가 된다. 뭐 지조선도 이미 대부여로 이름 바꿨으니까 근데 이미 조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번조선도 따로 놀고 있고 마조선도 따로 노는 거고. 자 이렇게 무너지니까 고조선이 싹 무너지니까 이게 이제 각지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열국들이. 우리 첼시 낙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첼시 낙난국은 그 유명한 낙난공주와 호동왕자 얘기 들었죠. 이게 낙난국이 거기에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왕자와 낙난국의 공주가 서로 사랑을 하다가 했던 내용이 낙난공주 호두왕자 얘기거든요. 그 낙난국. 낙난국의 수도가 여기 평양에 있었어요. 근데 요거를 역사학자들이 한사군을 설치할 때 낙난군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낙난군이 아니라 낙난국이라는 실제 나라가 있었던 거죠. 호두왕자와 낙난공주의 그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조선이 멸망을 하면서 번조선 땅에 위만이 들어와요. 위만이 자기 조선을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위만 정권은 이 전체의 왕이 된 게 아니라 한쪽 귀퉁이의 왕이 됐어요. 지금 따지면 우리나라 경기도가 있고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다 있잖아요. 그 중에서 그냥 전라도 한쪽만 딱 차지를 한 거예요. 전라도 한쪽만 딱 차지를 해서 왕이 됐는데 지금은 옳다구나 하고 일본 애들이 역사 왜곡을 어떻게 시켰냐면 위만 정권이 고조선을 전체 대를 이었다. 고조선 다음에 바로 위만조선 그리고 이렇게 넘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본 애들이 이걸 딱 노린 거예요. 지금 지도로 봐도 그렇고 그냥 한쪽 전라도 땅만 띄워준 건데 어찌 보면 전라도 도지사잖아요. 도지사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일개 도지사밖에 안 되는 애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거예요. 전체를 다스리는 대통령이다라고. 일본 애들이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일단 한 나라가 쳐들어와요. 한 나라가 쳐들어오면서 이 위만 정권을 무너뜨리고 또 여기 북부여까지 쳐들어오려고 했었는데 이 당시에 북부여는 해머수 장군이 있었어요. 해머수 장군이 있었고 다시 쓰던 땅이었습니다. 넘어가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역사책에 배웠던 남사만, 진안, 번안, 마한 우리는 이런 남사만이 있었다라고만 고조선을 배웠는데 그게 아니라 이때 원래 아까 얘기했던 여기 진한, 번안, 마한 전체였었는데 이들이 무너지면서 근데 다 무너지니까 유민들이 내려서 세운 게 진안, 번안, 남사만이에요. 그러니까 사투선은 북사만이 있었고 남사만이 있었던 거죠. 두 번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일본 애들은 요것만 가르쳐준 거죠. 니네는 봐라 반도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반도 국가다라고 일본 애들은 또 이렇게 역사의 이걸 잘 이용을 해먹었습니다. 여기 동영상이 있는데 동영상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고조선은 동북아의 강대국으로서 이제 됐네요.
한웅이 배달국을 건국한 뒤 1500여 년 18세 건국단 한웅천왕에 이르러 배달국은 그 역사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마지막 한웅이 세상을 떠나고 단군 왕검이 38세가 되던 BCE 2333년에 천대의 아들로 추대되어 제위에 올랐습니다. 초대 단군은 배달국 말기에 혼란을 잠재우고 후한족 전체를 하나로 통일하여 조선을 열었습니다. 단군 왕검은 조선을 개국하고 33개님께 천제를 올리고 송화강 유역의 아사달에 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도읍지의 이동에 따라 새 왕조의 변천을 거친 고조선은 47군 단군이 209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초대 단군 이후 22세 색군우 단군은 송화강 아사달에서 남서쪽의 백악산 아사달로 천도하여 제2왕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후 44세 국물 단군 때에는 남쪽으로 더 내려와 장강경 아사달로 천도하여 제3왕조 시대가 시작됩니다. 단군 왕검은 신교의 삼신원리에 따라 나라를 삼한, 즉 진한, 온한, 마한으로 나누어 다스리는 삼한 관경제로 통치하였습니다. 단군 왕검은 대단군으로서 요동과 만주 지역에 걸쳐있는 진한을 통치하고 요서 지역에 있던 건한과 한반도에 있던 마한은 각각 두 단군이 통치하였습니다. 삼한 관경제는 단재 신채호 선생도 밝혔듯이 고조선의 역사와 문화의 핵심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고조선은 문헌 기록으로 보나 유물로 보나 한반도에서 요서에 이르는 드넓은 땅을 차지한 동북아시아의 대국이었습니다. 고조선 대표 인물인 디파영 동검은 요서, 요동, 만주민, 중국의 함북성, 산동성, 그리고 한반도 전역에서 출토되었습니다. 고인돌 또한 고조선의 영역이었던 만주와 한반도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발견된 고인돌 만도 BCE 2000년 이전의 것으로 밝혀져 문헌에 나온 고조선의 대국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고조선 영토는 동쪽으로 한반도의 동해, 북쪽으로 흑룡강을 지나 시베리아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큐슈와 인도, 서쪽으로는 몽골에 이르렀습니다. 고조선은 동북아의 강대국으로서 70여 개의 크고 작은 제국국을 거느렸습니다. 고조선은 한민족 고대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중국은 요순시대를 비롯하여 하상주 3왕조를 통틀어 모두 고조선의 정치적 지배를 받았습니다. 당시 일본의 역사 또한 고조선과 밀착되어 있습니다. 고대 일본사는 한민족이 이주하여 개척한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조선의 역사는 중국과 일본의 역사조작, 그리고 고려, 조선시대의 사대주의자들과 해방후 식민사학자들의 왜곡으로 인해 한반도 북부에 국한된 작은 나라로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러시아 사학자 유엔 푸틴은 말합니다. 동북아 고대사에서 단군 조선을 제외하면 아시아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만큼 단군 조선은 아시아 고대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일본이나 중국은 없는 역사도 만들어내는데 당신들 한국인은 어째서 있는 역사도 없다고 그러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나라이다. 신화와 이야기로 알려진 단군 조선. 그러나 그 속에 47분의 단군이 2096년 동안 다스렸던 고조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록이 고스란히 환단고기 속에 남아있습니다. 왜곡된 고조선의 역사를 바르게 아는 것만이 동북아 역사의 진실을 찾는 지름길입니다. 네. 처음에 스피커 연결 안 돼서 조금 헤맸죠. 이게 황국의 역사예요. 황국이 3301년 동안 다스렸고 배달국은 1565년 동안 다스렸었고요. 그리고 당군조선은 2096년간 다스렸습니다. 요 30성조 시대를 다 합치면 7000년 정도가 돼요. 대략.
한 40년 정도 빠지는 7,000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7,000년의 역사를 일본 애들이 역사 왜곡을 시키면서 싹 날려버린 거예요. 그냥 환인의 아들 한웅이 곰과 호랑이를 쑥과 마늘로 교화를 시켜서 곰의 사람을 만들어서 낳은 아들이 단군이다라고. 이 7,000년의 역사를 한 세대 역사니까 100년도 안 되는 역사로 만들어버렸어요. 일본 애들이. 근데 일본 애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대요. 뭐냐면 자기네들의 역사는 아무리 길게 봐야 2,000년이 안 된대요. 그런데 한국의 역사는 이렇게 여기 7,000년을 더해버리면 9,000년의 역사가 되잖아요. 지금 2,000년, 7,000년, 9,000년, 만년의 역사가 되잖아요. 도저히 자기네가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침공을 했는데 이 역사를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00년을 아예 싹 날려버린 거죠. 일제시대 때. 우리는 그 일제 식민사관에 의한 역사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본 놈들 나쁜 놈들이죠. 이건 북부여의 계보입니다. 북부여에 대해서 좀 아는 거 있어요? 북부여는 여기서 보면 1세부터 6세까지 6명의 임금님이 계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북부여에서 우리 뭐 헤브로 왕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동부여. 헤브로 왕이 다스렸던 나라는 동부여고요. 그리고 갈사부여도 있어요. 연나부부여도 있고. 그럼 부여가 아까 대부여가 한 번 있었잖아요. 그리고 북부여가 있었고 동부여가 있고 갈사부부여, 연나부부여. 벌써 5개의 부여가 있네요. 부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이 북부의 역사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고주몽이가 당연히 고씨니까 이 해머스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해머스의 아들이라고 배웠는데 여기서 보면 해머스의 고손자가 돼요. 4대손. 그러니까 북부에 그대로 내려오는 고주몽. 그러니까 북부에서 고구려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우리 소선호라고 알죠. 비류와 엄조. 그러니까 고주몽은 부인이 예씨 부인과 소선호하고 이렇게 2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이 소선호가 예씨 부인이 원래 정실 부인이고 소선호는 전략적으로 이제 결혼을 한 거죠. 2번째 부인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 부인이 다시 찾아오니까 소선호는 다시 떠나요. 고구려를 떠나서 나라를 세운 게 비류와 엄조예요. 이게 이제 백제의 시초가 된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딸 파수가 나오는데 5세 구수박 단군의 딸이 또 이렇게 남쪽 지방으로 내려가요. 후삼한 지역으로 내려가서 이제 그 딸이 이제 아들을 낳는데 그 딸이 박혁거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신라의 시조가 아래서 나온 아이를 그 호족들이 임금으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렇게 배웠는데 그 어린 아이를 임금으로 삼았던 건 뭐냐면 왕족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보면 부유의 왕족이잖아요. 왕족이니까 지방 호족들이 아이고 이거 왕손이구나. 부유의 왕손이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자기 신라의 시조를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박씨를. 그 어린애를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신령한 뭐 이렇게 그거는 이제 신하라고 얘기를 한 거죠. 신하. 그러니까 멋있게 하려고 이제 난생 설화 해서 아래서 태어난 아기다라고 박혁거사를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엄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그리고 그게 왕족이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이 전부 다 이 북부에서 갈려져 나온 거예요. 부여에서. 그러니까 부여의 역사를 알아야지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부의 역사가 참 중요해요. 북부의 발음과 고구려의 호칭이 시원. 여기서도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한사군의 진실. 한사군의 진실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사마천에 춘추필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공자가 만든 건데 자기네들 거는 막 엄청나게 막 과장 포장을 하고 그리고 딴 나라에 대한 역사를 막 축소시키는 그게 춘추필법이거든요. 그 춘추필법에 의해서 한사군이 설치가 된 거예요. 실제로는 설치도 되지를 않았는데. 여기서 일본 유물의 조작 이것도 얘기를 했는데 이만시류가 대전관변에서 발견했다는 점재현 신사비 이게 남남군의 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사군. 근데 이게 일본 아까 이만시류 얘기를 했죠. 그 역사 왜곡. 자기네가 시멘트로 만든 거예요. 이거를 시멘트로 만들어서 썬물에다가 일주일 담가놨다가 딱 꺼내놓으면 막 몇백 년 된 고물처럼 보인대요. 보석처럼. 그게 똥통에 만든다니까 자기네 만든 거예요. 이 북한 애들이 다시 보더니 에이 그 시멘트 조작이 나왔다고 이게 거짓이라고 밝혔어요. 북한 애들이 밝혔어요. 이거는 이 역사는 또 웃긴 게 왜 거기 북한 땅이잖아요. 평안도 북한 땅이잖아요. 북한의 애들이 밝혔어요. 이거 전자현 신사비
저희 때도 이걸 이렇게 배웠어요. 정태엽 신선비가 나왔다. 낙랑군이 실제 있었다 배웠는데 그게 아닌 거죠. 낙랑군은 없었던 거예요. 한사군 자체가 아예 한반도도 아니고 대륙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예 없었던 거예요. 낙랑군.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한사군은 중국이 밑도를 깔고 일본이 못 박은 조작된 역사다. 중국 애들이 한사군을 설치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일본 애들은 거다가 가짜 비석을 만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거다 또 얼토분을 한 게 아까 낙랑군 배웠죠. 호도왕자. 낙랑군은 진짜 있었어요. 근데 낙랑이 여기 있었지 않냐라고 그게 한사군이다, 낙랑군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아닌 게 밝혀진 거죠. 북부의 고조선 개성, 고구려 북부의 개성, 그리고 대진의 고구려 개성. 북부에서 고구려로 북부가 고조선을 개성했다는 거는 아까 마지막 왕 임금께서 대부에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조선에서 북부로 국통이 딱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북부가 무너지면서 고준몽이가 또 고구려를 세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북부에서 고구려 넘어가고 그 고려가 망한 다음에는 대조영이가 또 대진을 세웠잖아요. 대조영이가. 그럼 고구려 다음에 넘어간 게 대진이 된 거죠. 그때 남쪽에 신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신라 시대라고 배웠지만 실질적으로는 남북국 시대가 되는 거죠. 남쪽의 신라, 북쪽의 대진. 그러니까 남북국 시대가 맞는 거죠. 실제 명칭은. 그리고 대진이 멸망한 다음에 그 후예들 다 받아들인 게 고려잖아요. 왕건이가 다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국통맥은 고조선, 북부여, 고구려, 대진, 고려. 그리고 조선으로 이어진다. 이게 올바른 국통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신라는 우리나라를 당나라에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된 역사죠. 고추몽 북부의 계승과 고구려의 건국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와 있는 거고요. 광개토 대왕이 고구려의 19번째 왕이에요. 19번째 임금님이신데 여기 17세 손의 비밀은 뭐냐면 광개토 대왕은 임금으로 따지면 19번째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자손으로 따지면 왜 형제가 임금이 될 수도 있으니까 고주몽부터 따지면 13번째 손이거든요. 우리가 뭐 시절부터 몇 대 손이다 몇 대 손 얘기를 하잖아요. 13번째 손이에요. 근데 여기 광개토 대왕 비문에 17세 손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광개토 대왕 비문 내용이에요. 왜 17세 손인지? 고주몽으로 따지면 13세 손인데 그 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은 19번째 임금이지만 고주몽으로 따지면 13번째예요. 근데 여긴 광개토 대왕 비문에는 17번째로 돼 있어. 이거 뭐지? 이거 잘못된 거 아니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뭐냐면 북부요. 아까 해모스부터 4대 손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해모스부터 4대 손이 되잖아요. 그러면 고주몽부터 광개토 대왕까지가 13세 손인데 여기다가 하나, 둘, 셋, 4개를 더하면 17세 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주몽 혈통의 비사 광개토 대왕 능 위에 보이는 광개토 대왕의 17세 손의 진실은 여기에서만 밝혀진 거죠. 근데 결국은 뭐냐면 이 북부의 역사가 정기 고구려가 되는 거고 고주몽부터는 후기 고구려가 되는 거예요. 고구려도 제1왕조가 북부였고 제2왕조가 고구려가 되는 거예요. 한 나라예요, 한 나라. 라고 보시는 게 더 편한 거예요. 근데 요 북부여를 지어버린 거예요. 일본 애들이 지은 거예요, 이거는. 고추몽, 광개토대왕 10세 비밀이 그 내용입니다. 출자 북부여. 여기 딱 나오죠. 비문에 우리는 북부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호태왕 17세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중국 한반도의 땅이 아니라 중국 때로부터 우리가 다스렸다는 그 내용을 밝히고 있어요. 백제도 이게 백제의 실제 영토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웠던 뭐라 그러지? 22담로, 백제에는 22담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2담로가 실질적으로는 22개의 식민지였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식민지가 필리핀까지도 다스렸다고 얘기를 해요. 백제가. 그리고 그 왕족들만이 그 제후로서 임명을 하는데 임금을 한 사람만 되는 거잖아요. 백제 임금 한 사람 되니까 그 형제들, 왕자들이
식민지를 하나 만들 때마다 그 왕자들한테 임명을 한 거예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여섯 이런 식으로 왕자들한테 그 식민지 22개의 식민지를 그래서 필리핀까지 다스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단어가 단순히 도시국가가 도시 하나 점령한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식민지를 22개를 건설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신라방 신라서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식민지예요. 근데 그게 역사 왜곡을 시키면서 그냥 도시 하나 계약을 한 거다. 무역 계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큐슈 여기도 뭐 우리나라 땅이었다. 다 고구려 백제 신라야가 나눠서 따졌어 땅이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진 북사 시간에 이 대진의 왕조는 나오질 않아요. 요거 나오는 데는 환단고기밖에 없습니다. 15세 왕 임금님의 이름과 연효, 묘효 다 있어요. 그 신라 왕실도 우리가 배운 건 이 19세에 여기서부터 배우고 있어요. 김현지 옷에서 강당한 지금 역사 왜곡에 의해서 여기 보면 내무랑 때부터 제위연대를 기록하고 사실상 그 이전의 역사는 신라 역사를 부정하고 있다. 내무랑 때부터 비로소 신라 시작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무랑 여기 18세 여기 있죠. 그러니까 BC 기원 후 300년.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원시 시대다라고 가르치질 않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박씨 임금 아까 박혁거에서 얘기했죠. 박씨 임금부터 7세 임금님이 계셨고 석씨도 8분의 석씨 임금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박석김 다 이런 임금들이 계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 역사 왜곡을 시키면서 날려먹었던 거죠. 대진국 화매, 부천의 역사, 천지광명의 역사. 자, 이거를 다시 우리가 역사에 되찾는 거는 대한사관을 세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대한사관은 우리 대한민국의 대한도 되지만 대한이라는 뜻에는 그러니까 사람, 인간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온 인류, 이 한에는 모든 인간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나라의 민족사관 이게 아니라 세계사관, 그러니까 큰 사관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대한사관은 온 인류의 사관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한류문의 원형도 여기서 나왔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보면 우리나라는 이게 올바른 부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9번까지 내려갔는데 처음에 한국 배달조선의 신하 삼성조 나라 이때는 재정일치의 나라예요. 임금님이 나라도 다스리고 제사도 지내고 천재도 지내는 재정일치의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천자의 국가였어요. 천자. 중국도 다스렸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북부여 고구려 대진의 나라.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대륙을 다스렸던 나라예요. 그리고 고려 때부터는 이제 대륙을 다 뺏기고 고려, 조선, 대한민국 내려오는 이렇게 국통명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우리나라의 국통명이요. 황국, 배다, 조선, 북부여, 고구려, 대진국, 고려, 조선, 대한민국 이뤄지는 이것이 올바른 우리의 국통명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면 10번째 천지광명의 통일의 나라가 될 거다. 이 나라가 옛날에 요즘에 그런 말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중국, 한국, 일본 이 동북아가 전 세계를 지배를 할 거다. 지금 경제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제일 세고 일본에도 돈 많고 한국 사람들 머리 좋고 한국이 합치면 지금 유럽, 미국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남북한이 통일만 된다면 지금은 우리가 중국하고 일본 눈치를 보지만 통일되면 중국, 일본도 우리 눈치를 보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우리나라예요. 통일되기를 제일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통일되면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떤 힘을 발휘할지를 능력을 모르니까 군사력을 보면 북한 제일 세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도 되게 좋죠. 돈도 있죠. 북한은 우리나라가 단순히만 합쳐도 장난 아닌 거예요. 또 북한에 자원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북한을 딱 개발한다 치면 이야 이거는 게임 안 돼. 그리고 인구만 따져도 우리도 8천만, 우리나라 5천만, 북한 2천만, 조선도 1천만, 8천만. 우리도 1억. 1억이면 다른 애들 우리끼리 먹고 살아도 되게 우리끼리 먹고 살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이 안 되는 거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 통일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통일을 제일 무서워하고 있어요. 자기네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나라가 될 것 같으니까. 군사든 경제든 지식이든 문화든 역사만 봐도 엄청나게 부천의 역사는 없어요. 서양의 역사는 2000년밖에 안 돼요. 예수님 이후부터 서양의 역사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리스 문명이고 중동 문명이잖아요. 그래서 서양은 2000년밖에 안 돼요, 역사가. 미국은 지금 400년밖에 안 된 나라예요. 걔네는 400년밖에 안 된 나라가 우리나라는 이 9천년 역사 게임이 안 되잖아요. 역사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역사 나이를 따지면 미국은 이제 갓난아기고 우리는 40, 50대 이제 어른인 거예요. 어른하고 갓난아기가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죠? 9천년하고 9천살하고 400살하고 게임이 안 되잖아요. 400살, 9천살. 우리는 만렙. 게임을 따지면 우리 만렙이 된 거예요, 거의. 그죠? 9천 다음에는 없어요. 이제 만이잖아요, 만. 우리 만렙이 되는데 미국은 이제 400점밖에 안 돼요. 게임이 안 되지, 이제. 얘네는 뭐 감옥도 없어. 막 뛰어다녀야 돼, 지금. 그런 시점이에요, 진짜. 역사 나이를 따지면. 엄청난, 우리 이런 대단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해? 지금 여기 앉아있는 두 학생들이 그 세대에서 지금의 학생들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 때가 아니라 우리 다음 때 이뤄갈 나라예요, 이 나라가. 이것으로 제가 하나 마치고요. 한 가지 더 오셨으니까 하나를 더 보고 갈게요. 어디 갔더라? 아이고. 이거 하나만 더 볼게요.
자체